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혈압계부터 찾으시는 그 마음, 오늘은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 가슴 졸이며 혈압계 숫자를 들여다보시는 그 심정,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약봉지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몸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는데 왜 혈당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걸까요?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40년 경력의 의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약 봉지를 달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혈압은 늘 불안했고 혈당은 경계선을 넘나들었죠. 환자들에게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호되게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찌들어 제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 인생을 바꾼 것이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친정 어머니께서 늘 밥상머리에서 챙겨 드시던 그 시큼한 식초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 시큼한 식초가 어떻게 약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의심을 확신으로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드릴 테니까요. 안녕하십니까? 40년간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 온 의학 박사 오혜숙입니다. 올해 제 나이 73입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지혜로운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찬란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의사인 저의 건강을 되찾아주고 수많은 환자들의 삶의 기적을 선물한 식초 한 숟가락의 놀라운 효능 10가지와 가장 효과적으로 마시는 황금 비법까지 제 모든 것을 걸고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식탁 위를 최고의 보약 식탁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10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식초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식초는 단순히 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식초는 잘 익은 곡식과 과일이 시간이라는 위대한 마법사를 만나 스스로 몸에 좋은 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즉 발효의 정수가 담긴 우리 조상들의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70세가 넘은 우리에게 이 식초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우리 몸이라는 기계 곳곳에 보이지 않는 녹이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에 녹이 슬면 피가 잘 통하지 않아 고혈압이 오고, 췌장에 녹이 슬면 혈당 조절이 안 되어 당뇨가 오며, 장에 녹이 슬면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깁니다. 관절에 녹이 슬면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며 통증이 찾아오지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만성질환과 통증의 뿌리에 바로 이 몸속에 녹이 있습니다. 이때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바로 이 낡은 기계의 녹을 부드럽게 벗겨내고 다시 쌩쌩하게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칠해주는 최고의 정비사 역할을 합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을 드셔도 혈압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 바로 이 몸속에 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식초라는 이 위대한 정비사가 우리 몸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수리하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10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부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식초 한 숟가락의 첫 번째 기적, 혈당 롤러코스터를 멈추는 교통경찰. 우리 어르신들을 가장 괴롭히는 병, 바로 당뇨입니다. 매일 아침 손끝을 바늘로 찌르는 그 순간의 긴장감. 식사 후에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2시간 뒤에는 뚝 떨어져 온몸의 기운이 쏙 빠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이 무서운 기구를 매일같이 타는 심정,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식초는 이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안전하게 멈춰 세우는 똑똑한 교통경찰과 같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것이 포도당이라는 수백 대의 자동차로 변해 혈관이라는 좁은 도로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식초 속 아세트산이라는 교통경찰이 딱 나타나 호루라기를 불며 외치는 겁니다. 자자, 천천히, 한 대씩 질서를 지켜서. 이렇게 자동차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지 않으니 도로는 막힐 일도 큰 사고가 날 일도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전에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무려 30% 가까이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73살의 김성식 아버님은 20년간 당뇨로 고생하며 늘 식후 무기력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박사님, 밥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밥만 먹고 나면 솜에 물 먹은 것처럼 몸이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저는 아버님께 다른 약은 그대로 드시되 딱 한 가지만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바로 매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숟가락만 타서 드셔보시라고요. 한 달 뒤 아버님은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제 인생에 점심 식사 후에 오후가 다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눕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장기도 두고 손주 녀석과 산책도 합니다. 이 식초 한 잔이 제게 잃어버렸던 하루의 절반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의 두 번째 기적, 딱딱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유연제.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혈관을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우리 혈관은 원래 아기의 피부처럼 말랑말랑한 새 고무호스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마다 부드럽게 늘어나며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짜게 먹는 습관이 더해지면 이 호스는 햇볕에 오래 방치된 것처럼 딱딱하고 버석하게 굳어버립니다. 물을 조금만 세게 틀어도 펑 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식초는 이 딱딱하게 굳은 낡은 고무호스에 최고급 유연제를 발라 다시 새 것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혈관 안쪽 벽에서 산화질소라는 혈관 확장 물질을 만들어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82살의 이순아의 어머님은 15년간 고혈압 약을 드셔온 분인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170 아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늘 불안해 하셨습니다.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매일 아침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까지 앓고 계셨죠. 저는 어머님께 매일 3번 식사 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드시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뒤 어머님의 혈압은 140대로 안정되었고 6개월 후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혈압 숫자가 떨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 아프던 그 두통이 사라진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느낍니다. 식초 한 숟가락의 3번째 기적, 지친 간을 살리는 해독 주스. 우리 몸에서 가장 우직하고 가장 미련한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70%가 망가져도 아프다는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 바보 같은 장기지요. 간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 모든 약, 심지어 숨쉬는 공기 속 독소까지 이 공장에서 밤낮 없이 해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가공식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공장은 처리 용량을 넘어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매일같이 과를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이 화학 공장이 너무 지쳐서 쓰레기를 일일이 치우는 대신 공장 마당 한 구석에 그냥 툭툭 쌓아두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식초 속에 풍부한 유기산은 이 지친 공장에 투입되는 최정의 청소부이자 과열된 기계를 식혀주는 시원한 냉각수와 같습니다. 쌓여있는 지방 쓰레기를 부지런히 치워주고 과열된 간의 염증을 식혀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강화되고 간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시는 인천에 사시는 65의 박진규 씨는 건강검진에서 심한 지방간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제 간에 지방이 꼈다는 말입니까? 하고 억울해 하셨죠. 그분의 가장 큰 고통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천은망은짜리 젖은 소미불을 몸에서 걷어내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방간의 원인이 술만이 아님을 설명해 드리고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식초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제 진료실에 들어서며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피곤함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무기력이라는 거대한 안개가 걷히고 다시 활력이라는 해가 뜬 겁니다. 이제는 손주 녀석을 번쩍 안아주고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의 네 번째 기적, 몸속 정수기 필터를 청소하는 청소부. 우리는 심장이나 뇌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면서도 정작 우리 몸의 생명수를 관리하는 신장, 즉 콩팥의 소중함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피를 걸러주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정수기 필터입니다. 이 필터 덕분에 우리는 매일 깨끗한 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미네랄이 뭉쳐 필터에 하얀 물때가 끼듯 우리 신장에도 칼슘 찌꺼기가 쌓여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바로 신장 결석기입니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들 하지요. 식초 속의 구연산 성분은 이 필터의 찌꺼기가 단단한 돌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생긴 작은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녹여서 씻어내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오신 70세의 최만식 아버님은 몇 년 전 겪었던 신장 결석의 끔찍한 고통 때문에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또 돌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시달리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허리를 톱으로 써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한번 겪고 나니 통증보다 통증에 대한 공포가 더 무서우셨던 거죠. 병원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그 물에 식초를 조금씩 타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 3년간 아버님은 단 한 번도 결석으로 고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식초가 제 몸의 돌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공포를 막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물을 마시고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아침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의 5번째 기적, 소화 공장의 엔진 예열. 우리 어르신들 혹시 밥 먹는 시간이 즐겁기보다 두렵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또 속이 더부룩할 텐데, 가스가 차서 하루 종일 불편할 텐데 하는 걱정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 들기가 망설여지는 그 심정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위장은 마치 겨울 아침에 낡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시동을 걸어도 바로 힘차게 출발하지 못하고 털털털거리며 예열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지요. 이런 차갑게 식어있는 엔진에 갑자기 밥이나 고기 같은 음식이 쏟아져 들어오면 엔진이 과부하에 걸려 그대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식체, 즉 우리가 체하는 현상입니다. 식사 10분 전에 마시는 식초 한 잔은 바로 이 차갑게 식어있던 엔진에 미리 시동을 걸어 따뜻하게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초의 산성이 위산을 부드럽게 분비시켜 자, 이제 곧 음식이 들어간다, 일할 준비를 하자 하고 소화공장에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음식이 들어와도 막힘없이 편안하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3대째 떡집을 운영해 오신 68배 송정의 어머님이 바로 그런 경우셨습니다. 어머님은 떡 만드는 사람은 정작 떡을 못 먹는다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생을 만들어 온 그 맛있는 떡을 정작 본인은 소화가 안 되어 마음껏 드시지 못하셨던 겁니다. 식사만 하고 나면 명치 끝이 돌덩이처럼 꽉 막혀 한숨만 푹푹 내쉬는 것이 일상이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님께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에 현미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곡물로 만든 떡을 소화하는 데는 같은 곡물로 만든 현미식초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2달 뒤 어머님께서 손수 만든 따끈한 인절미를 한 상자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보내온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40년 만에 제가 만든 떡을 두려움 없이 마음껏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속이 답답했을 텐데 너무나 편안합니다. 식초 한 잔이 제가 잃어버렸던 제 직업의 기쁨과 자부심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의 6번째 기적, 굳어버린 장을 깨우는 모닝콜. 변비는 그저 화장실 가는 것이 조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뱃속에 늘 돌덩이를 안고 사는 듯한 답답함, 온몸에 독소가 퍼져나가는 찝찝함, 그리고 오늘도 실패했다는 자괴감까지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고통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만성 변비는 우리 장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교통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과 같습니다. 장 근육들이 깊은 잠에 빠져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식초는 이 꽉 막힌 터널에 출동한 사이렌 울리는 순찰차처럼 잠들어 있던 장벽을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움직여라 하고 강력하게 깨워 장이 다시 꿈틀꿈틀 움직이도록 만드는 모닝콜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장 운동을 촉진하는 신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보성에 사시는 71살의 윤 여사님은 20년 넘게 변비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니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것조차 꺼리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거기서 화장실을 못 갈까봐 그 불안감 때문에 여행 한번 마음 편히 가보지 못하셨죠. 변비가 윤 여사님을 집안에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윤 여사님께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과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사과 식초에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윤 여사님께서는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지난 주말에 난생 처음으로 약 없이 아들네 집에 가서 마음 편히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신호가 오더군요. 그 개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식초 한 잔이 윤 여사님을 수십 년간 가두었던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드린 겁니다. 식초 한 숟가락의 7번째 기적, 머릿속 시끄러운 라디오 끄기,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 계시지요.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밤, 나 홀로 깨어 뒤척이는 그 시간만큼 외롭고 서러운 시간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제발 잠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을 맞이하는 그 고통,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노년이 불면증은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머릿속에서 온갖 걱정, 불안, 지나간 후회라는 시끄러운 라디오가 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청은망은 피곤한데 머릿속 라디오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니 뇌가 잠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수면제는 이 라디오 소리를 강제로 잠시 줄여주는 것일 뿐 라디오 자체를 꺼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식초 속의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은 이 시끄러운 라디오의 주파수를 안정시키고 잔뜩 흥분한 신경을 이완시켜 스스로 볼륨을 서서히 줄여주는 자연스러운 조율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초는 우리 몸속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 뇌가 스스로 라디오를 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 퇴임하신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69의 이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오셨는데 은퇴 후 일과가 사라지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낮에는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괴롭습니다. 은퇴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입니다. 라며 깊은 우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꿀 한 숟가락을 타서 약이 아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선생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잠을 자게 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의 평온입니다. 따뜻한 식초 꿀물을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 10분의 시간이 제게는 약보다 더 귀한 위로가 됩니다. 그 평온함이 제 머릿속 시끄러운 라디오를 꺼준 것 같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에 8번째 기적, 지방, 창고의 문 잠그기. 박사님,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찝니다. 분명 젊을 때보다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뱃살은 자꾸만 늘어만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한숨 섞인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살은 어쩔 수 없다고들 하지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작아진 옷을 입을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내장지방이라는 형태로 비상식량 창고에 저장하려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식초는 이 창고를 관리하는 깐깐한 창고지기 역할을 합니다. 첫째, 포만감을 높여 창고로 들어오는 짐, 즉 음식 자체를 줄여줍니다. 둘째, 우리 몸의 신진대사 스위치를 켜서 이미 창고 안에 쌓여있는 짐, 즉 지방을 꺼내어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촉진합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새로운 짐이 들어와도 곧바로 창고로 보내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먼저 사용하도록 조절해 줍니다. 들어오는 것은 막고 쌓인 것은 빼내고 새로운 것은 바로바로 쓰게 하니 창고가 저절로 비워지는 것이지요. 폐경 이후 10kg 가까이 체중이 늘어 고민이셨던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62살의 최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숨 쉬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는데도 살이 찐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늘어난 뱃살 때문에 좋아하던 옷도 못 입고 무릎까지 아파오니 자신감과 활력을 모두 잃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최 여사님께 굶는 다이어트 대신 매 식사 15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2숟가락을 타서 드시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3개월 뒤 최 여사님은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몸무게는 3kg이 빠졌는데 몸은 10kg이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작아져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 치마가 다시 잠기는 것을 보고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식초 한 잔이 최 여사님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신감까지 되찾아 드린 겁니다. 식초 한 숟가락의 9번째 기적,
피부와 뼈를 동시에 가꾸는 보물,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검버섯과 주름에 한숨 짓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시큰거리는 무릎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식초 한 숟가락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과 밖에서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라는 집의 외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초는 이 외벽에 두 가지 좋은 일을 합니다. 첫째, 묵은 때, 즉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내고 새 페인트, 즉 피부 세포가 잘 칠해지도록 돕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집안의 하수도, 즉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집 밖으로 오염된 물이 흘러나와 외벽을 더럽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도 빛나는 법입니다. 다음은 뼈라는 집의 기둥입니다. 나이가 들면 산성이라는 도둑이 나타나 이 기둥에서 칼슘이라는 시멘트를 몰래 빼내갑니다. 그런데 식초는 몸에 들어와 알칼리성으로 작용하여 이 도둑을 쫓아내고 칼슘 시멘트가 더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75세 윤명숙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화장을 해도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셨습니다. 동시에 손가락 마디가 쑤셔서 아침마다 병뚜껑 하나 따기도 힘들어 하셨죠. 어머님은 몸 안팎으로 내가 늙어가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 같아 서글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다른 영양제 대신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꿀과 식초를 타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어머님은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얼마 전부터 동네 친구들이 요즘 좋은 화장품 쓰시나 봐요? 얼굴이 환해졌네 하는 말을 합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보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느 날 아침 뻑뻑하던 손가락 마디, 통증 없이 부드럽게 주먹이 쥐어지는 것을 느낀 겁니다. 내 몸이 속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의 10번째 기적, 청은망은 몸을 깨우는 활력소. 여러분, 혹시 아직 오전인데도 벌써부터 기운이 없고 온몸이 청은망은 무겁지 않으십니까? 오후가 되면 소파에 눕지 않고는 버티기 힘든 그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가 활동하고 나면 우리 근육과 세포라는 에너지 공장에는 젖산이라는 검은 연기 찌꺼기, 즉 매연이 쌓이게 됩니다. 이 찌꺼기가 공장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연료, 즉 음식을 넣어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감의 정체입니다. 식초 속의 유기산은 바로 이 공장의 환풍구를 활짝 열어 찌꺼기와 매연을 밖으로 싹 빼내주는 특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공장이 깨끗해지니 적은 연료로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은퇴 후 손주들을 돌보는 재미로 사시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7의 박 할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할아버님의 가장 큰 슬픔은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 에너지가 방전된 낡은 건전지처럼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소파에 누워 꾸벅꾸벅 졸기 일쑤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재미없어 하며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손주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프셨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님께 점심 식사 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할아버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저는 우리 손주 녀석들의 슈퍼맨입니다. 오후에도 지치지 않고 함께 숨바꼭질도 하고 책도 읽어줄 수 있습니다. 식초 한 잔이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손주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식초가 가진 10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때로는 마음 아픈 사례까지 들어가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끄럽지만 저 역시 무지와 오만 때문에 아파봤기 때문입니다. 40대 의사 시절 저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식습관을 바꾸라고 잔소리하면서도 정작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스트레스를 핑계로 단 음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의사라는 제 지식이 제 몸이 보내는 작은 비명 소리보다 더 크다고 착각했던 오만함이었지요. 그때 제 친정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직접 담그셨다며 못생긴 항아리에 담긴 현미식초를 보내주셨습니다. 속는 셈 치고 물에라도 타서 마셔봐라.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마시기 시작한 그 식초 한 잔이 제 혈당을 안정시키고 제 몸에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두꺼운 의학 서적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의 부엌, 그 소박한 지혜 속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식초의 시큼한 맛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시련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넘기기 힘들지만 그것을 삼켜냈을 때 비로소 우리 몸과 인생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평생의 습관을 바꾸라는 매서운 잔소리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평생을 애써온 소중한 몸을 더는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의사이자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인생 동반자의 사랑이 담긴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이야기에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정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없는 살림에 억척같이 자식들을 키워내시느라 평생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가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작 당신의 몸이 아픈 것은 나이 탓이려니 팔자려니 하며 꾹꾹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젊게 다시 청춘으로 살아가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사실 자격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막막하고 외로운 그 길을 저희 다시 청춘이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더 큰 건강을 그리고 더 빛나는 청춘을 만들어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눈부시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나도 오늘부터 내 인생의 보약 식초 한 잔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용기 있는 약속이 모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끼는 가족들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 보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이 더 이상 쉬고 쓰리지 않고 달콤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제작진에게는 밤샘의 피로를 잊게 하는 바카스와 같고 저에게는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제 다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의학 박사 오혜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